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나원참입니다. 오늘부터 손해평가사 1차 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총 3개 과목으로 총점이 3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40점 미만의 과목은 과락이 되어 불합격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잘 준비하도록 하세요. 3개의 과목을 90분 동안 한꺼번에 실시되고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시험시간 중간에 나갈 수는 있는데 다시 들어오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답안지 수정은 수정 테이프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답안지가 좀 불안하다 생각되면은 답안지를 교체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많이 쉬운 편이라서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약 70% 정도 좀 많이 쉬운 편이지만 그 상과목 재배역이죠. 재배역과 원회역에서 과락만 면한다면은 대부분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2024년도 겁니다. 10회. 24년 6월 8일 토요일에 실시가 되고 2차 시험은 원래는 이제 9월 달에 이제 2차 시험이 실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8월 31일이 마지막 날이죠. 2차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서 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고 저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험의 과목은 1 과목이 상법 보험편입니다. 법이죠. 그리고 이제 제2 과목이 농어업 재보험 법령. 이것도 역시 법입니다. 그리고 3 과목이 재배역 및 원해 장부락으로 좀 3과목이 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1 과목과 2 과목은 법령에 해당되므로 100% 암기를 해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은 많지가 않죠. 한 20페이지에서 40페이지 분량으로 양이 많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공부를 해도 충분할 정도. 그러니까 문제들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 1회부터 9회까지 이 문제들이 같은 유형으로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새로운 문제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그리고 이제 판례를 이용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과목, 2과목은 기출문제 위주로만 공부해도 충분하고 근데 3과목은 300페이지 정도? 400 정도 됩니다. 분량이. 그래서 암기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부담감이 많은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3과목은 40점 미만인 과락을 면하는 작전으로 시험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과목인 재배역 시험은 출제될 수 있는 그 예상 문제를 잘 만들어주는 선생님을 만나야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제 1, 2과목에서 한 평균 1과목과 2과목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그리고 3과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작전도 아주 좋은 작전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전국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1과목과 2과목에서 한 개 틀렸고 3과목은 좀 어려운 과목이지만 84점을 맞춰서 평균 92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유튜브 강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고득점 맞을 필요 없다. 그냥 합격 점수만 맞으면 되지 무슨 고득점이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제 목표가 손해평가사로서 그 손해평가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목표가 지금 이거였습니다. 강의를 하려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 나중에 그 수험생들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로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 과목도 2차 시험도 점수가 상당히 지금 고득점을 제가 받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2차 때 설명을 하고요.
시험 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했죠.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 체크를 다 하셨는데 그 농구먼 사이트라고 있죠. 농업정책금융보호원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그 손해평가사 평가 자료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들이 지금 다 다운받게끔 되어 있어요. 이론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험 원서 접수는 큐넷에서 합니다. 큐넷 사이트에서. 거기 이제 여러분들 그 뭐죠? 주소 같은 경우, 저기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 전부 다 업데이트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 기간 때 원서 접수하시고 거기 이제 일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다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시험은 자신감을 가지고 한 1개월 정도만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불안하시다 생각되신 분들은 한 4월달, 5월달 한 두 달 정도, 2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충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대부분 지금 유튜브 강사들이 1차 시험 모의고사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그 강의도 촬영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모의고사도 실시할 겁니다.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만반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이제 제1과목인 상법 보험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는 그 제 블로그에 가셔서 다운받아가지고 노트 정리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이제 보험의 개요가 나오는데 이 보험의 개요는 지금 상법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2차 시험에 보험 있죠. 2차 시험에서도 이제 이론서 시작하면서 보험으로 시작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지금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정의. 자, 이 정의는 뭐 약속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사전적 정의가 있고 일반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쭉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1차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이란 뭐냐, 이제 보험의 개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시작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험 공부를 처음 하실 때 좀 이제 약간의 혼란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용어들입니다. 용어에서 좀 많이 좀 헷갈려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뭐냐. 보험자는 보험회사를 의미하죠. 보험계약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뭐 이렇게 이제 용어들이 나오죠. 자, 보험계약자는 뭐죠?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계약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다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험계약자 그럽니다. 피보험자는 뭐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제가 하고 피보험자를 저희 아들로 하게 되면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나를 위한 보험일 때는 제가 이제 피보험자도 되고 보험계약자까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보험 수익자가 누구냐? 보험 수익자를 본인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집 자기 집 와이프한테 할 수도 있고 아내한테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에게 보험 수익자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보험 계약자, 그다음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세 가지가 일치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자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보험회사 측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대수의 법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대수의 법칙이 뭐냐? 큰 수의 법칙이라고 돼요.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보험이 되려면은 일단은 동질적 이념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질적 이념이 있어야 보험이 되는 거지. 나 혼자에게 해당되는 그 이념은 보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이제 저걸 해야죠. 그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다수의 뭐 경제적 주체 간의 중간 역할자로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한 자금 축적의 비용을 지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 보험회사가 뭐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지출 보험금이 나오고 수입 보험료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약자들이 회사에다가 납입한 보험료, 그거의 총합과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이 되죠. 그때 이제 지출 보험금의 합계, 그게 이제 똑같다 해가지고 그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봤을 때는 수지상등이 되고 보험 계약자 측에서 봤을 때는
급부 반대급부의 균등의 원칙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오죠. 이거는 회사에서 봤을 때 수지상등의 원칙이고, 보험 계약자 측에서 봤을 때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보험 기업의 형태는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민영보험이 있고 공영보험이 있습니다. 공영보험에는 국가보험과 국영보험 이렇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보험의 특징, 보험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의 관점은 이제 경제적인 관점, 사회적 관점, 법적 관점, 수리적 관점 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건 2차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2차 시험에. 그러니까 일단 보험의 개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잘 알고 계셔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보험의 모집을 보면은 보험의 모집은 이제 설계사 있죠. 설계사. 보험 설계사가 있고 대리점. 그러니까 보험 대리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로커. 자, 이걸로 이제 보험의 모집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 설계사의 권한은 뭐고, 그 다음에 보험 대리상의 권한은 뭐냐. 이건 이제 상법 보험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전달자,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 무슨 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료를 수령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고지 수령권은 없다.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의 절차가 있는데, 생명보험은 신체 검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손해보험은 신체 검사가 없고 청약, 그 보험 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이제 납부 통지라고 하죠. 가입이 된다 안 된다를 납부 통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 납부 통지 기간도 다 정해져 있죠. 그거는 이제 1차 시험에 나옵니다. 상법에 가면 있어요. 그리고 보험료 납입 방법이죠. 이제 연납이냐 월납이냐 이제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보험금의 지급은 이제 어떻게 지급을 하느냐.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보험료 만기가 됐을 때도 지급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보험 기간 동안 사고 발생이 안 돼가지고 이제 만기로 끝났을 때는 그 만기가 되면은 지급을 합니다. 손해보험은 사고 발생했을 때만 이제 지급을 하는 거죠. 사고 발생 시에만 지급을 한다. 그리고 이제 보험금 지급 과정이 이제 이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통지가 들어오겠죠.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을 보험회사에다가 통지를 하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사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보험금 지급 보험금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통지를 받으면, 사고 발생 통지를 받으면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7일 이내, 이제 2차 시험은 또 10일 이내 그렇게 가더라고요. 10일 이내, 1차 시험은 10일 이내, 2차 시험은 7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또 그것도 이제 뭐 계약자하고 보험회사가 서로 약정이 되어 있으면 약정 기간 안에 지급을 하고, 약정이 없으면은 11일 또는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또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험의 원칙 있죠. 이 보험의 성립 조건, 요것도 2차 시험에서 자주 다뤄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되려면은 보험으로 가능한 거죠. 다음과 같은 7가지죠. 7가지. 이 7가지가 지금 보험의 성립 조건이다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동질적인 위험들이 다수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비재난적 손실, 우연적 발생, 그러니까 필연적 발생은 그 보험 사기죠.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거다. 그리고 이제 대형 손실, 감당할 수 있는 보상금, 계산할 수 있는 손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이론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조금 이렇게 문맥이 조금 달라요. 근데 이론서에 있는 내용대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보험의 종류에서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은 인보험이 있고 물보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인보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보험은 물건이죠, 물건.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요, 처음에 공부할 때 보험의 목적 해가지고 이게 되게 혼동을 많이 했습니다.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이라는 게 보험의 목적물에 해당이 됩니다.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이제 사람일 때는 사람이 목적물이 되는 거고, 인보험은 물보험은 물건 또는 기타 재산이
보험의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쭉 또 읽어보시면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보험, 집합보험. 이 집합보험도 또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원예 시설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이제 그 가입을 하죠. 뭐 1동, 2동, 3동 뭐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이제 가입을 하는 경우를 이제 집합보험이라 하고, 자, 원보험과 재보험 이것도 이제 그 상법 보험편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원보험은 뭐고 재보험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가 이제 A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을 하겠죠. A 보험회사. 이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그래요. A 보험회사를 보험자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제 계약자가 A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청약을 했죠. 나 보험 가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납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A 보험회사에서 계약자에게 납부 통지까지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래 보험이다 그래서 원보험 그럽니다. 원보험. 그럼 이제 이 A 보험회사가 B 보험회사하고, 회사입니다. 회사 개인이 아니고 회사와 자, 이 보험에 대한 계약을 다시 또 가입을 합니다. A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B 보험회사로 다시 이제 뭐 한다요? 보험 계약을 한다 이거죠. 가입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요, 이 A 계약자가 A 보험회사하고 계약 체결을 할 때 보험 금액이 엄청 큰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물류센터에서 이제 무슨 화재 보험을 A 보험회사에다가 가입을 했다. 얼마짜리? 뭐 한 10억, 20억짜리 가입했다라고 하면 규모가 되게 크죠. 그래서 이제 A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10억, 20억이라는 거를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보험을 B 보험회사하고 다시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재보험 그래요. 재보험. 그러니까 원래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재보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재보험은 일종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전체 화재로 인한 사고를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시 자기들이 다른 보험회사와 그러니까 재보험은 회사 대 회사가 됩니다. 보험회사 대 보험회사로 보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보험은. 이제 원보험과 재보험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법. 그러니까 보험계약법이 이제 뭐냐 이거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법의 특성. 자, 이것도 이제 잘 나옵니다. 신혜성. 그러니까 신의 성실, 뭐 최고 선의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요. 그 여러분들 고지 의무라는 말 들어봤죠. 고지 의무. 고지 의무 또는 알릴 의무다 그러죠. 알릴 의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 회사에 계약 체결 직전에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이러하다 뭐가 있다라는 거를 낱낱이 지금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고지를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지 의무를 성실히 다 해라. 그게 이제 선의성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단체성. 그러니까 누구는 어떻게 이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누구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게 따로따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평등 대우의 원칙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기술성에는 수지상등. 아까 얘기했죠. 보험회사에서 이제 봤을 때죠. 이제 수입과 그러니까 보험료 수입 합계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 지출 합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험으로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지 마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강액 법성으로 자, 특약으로 이제 계약자에게 불리할 약정을 할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별 약관으로, 그러니까 보통 약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약관은 너도 나도 똑같은 약관이에요. 전부 다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 또는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빼는 거와 추가하는 거, 이거를 이제 특별 약관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특별 약정을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법입니다. 법에 해당되는 거 재정법 보험편이다 그랬죠. 아까 상법 보험편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약관에 해당이 되고 특별약관.
그리고 이제 이 보험 약관은 이제 다 아시죠? 보험 회사에서 계약자에게 충분히 뭐 해야 돼요? 설명하고 그리고 교부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의 의무, 그 다음에 교부의 의무 이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약관의 효력, 그 다음에 약관의 변경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근데 약관의 변경은요, 보통 약관은 정형화되어 있고 특별 약관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야겠죠. 추가나 또는 배제시키는 게 특별 약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번부터 있죠. 보험 계약해가지고 이제 보험 계약에 의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가로 안에 딱 나오는 게 상법 제 638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뭐가 됩니까? 보험편이 됩니다. 상법 보험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1차 시험 범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는 지금 뭐였습니까?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주로 많이 나갔죠.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1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슨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2주로 이제 공부를 했고, 이제 그 1차 시험의 이제 본격적인 시험 준비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상법 보험편인데,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테니까 첫 번째 시간은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저희 블로그에 가보면요, 제 1차 강의 노트가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거 정리를 빼곡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페이지에다가 대부분 주제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다운받게 해달라고 지금 하던데 그건 다운이 안 됩니다. 제 강의 노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리정돈 할 거를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 나가서 벽에다가 붙여놓는 게 제일 좋은데, 뭐 강의 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보기만 하면 안 돼요. 읽어보고 그리고 꼭 정리하는 습관을 길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